뉴스 인사 프라임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2주째 하고 있습니다. 네. 어색하냐고 질문 주셨죠? 더 푸근합니다. 네, 항상 방송 자주 하곤 하지만 우리 김진애 의원님 오시면 아주 뭐가 자신만만 에너지가 느껴져요. 올라오죠. 김진 에너자이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열기,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오늘도 좀 일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성과가 있을까? 또 일각 회의론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또 아직 날짜하고 회동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 일단 제일 첫 번째 효능은 지금 23%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을 일단은 약간 스톱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그것 때문에 저는 몰려서 전화 걸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많이 안심시킨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난다니까 뭐 일단은 좋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표현도 잘했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맙다. 그건 뭐냐 국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논의하자고 그러는 건데 근데 벌써 오늘 되니까 뭐 조율한다 그러지만 벌써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결렬될 거다. 의제가 잘 안 돼서 협상이 잘 안 될 거다. 끝나고 나서 서로들 뭐 남탓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니 저는 여하튼 만나는 건 좋아요.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국민들이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1년 11개월? 11개월 만에 그건 대통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미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고요. 만나서 잘 안 되더라도 이번에 잘 안 되면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대통령이 지금 솔직히 몰려 계시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이거를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야당 대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자꾸 몰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회담 의제 중에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게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이거든요. 네, 저기 비상지원금 뭐 이 부분인데 그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뭐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겠고 안 되는 거를 의제마저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 말고 지금 이제 몇 개의 할 게 많죠. 몇 개의 법안을 지금 다시 재상정하는 게 있잖아요. 특검법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민생법안들. 특검법 전에도 민생법안부터 민생법안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제를 올리셔야 되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야당으로서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이쪽에서 힘을 다 갖고 있는데 뭐 저기 할 건 뭐 효과다.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것만큼은 이거는 워낙 국민적인 바람이 굉장히 높으니까 대통령께서도 크게 열어주시기 바란다.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이든 무슨 뭐 대장동이든 아니면 뭐 그거는 국회에서 서로 간에 삿바싸움을 해야 될 일이죠.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제하고 다 거의 조율하고 보는 겁니까? 그렇긴 하지만 특검법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될 것이다. 안 되죠. 그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때 안 됩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 말고 일단 그거 빼고 가서 요거까지는 좀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뭐 이런 식 정도까지는 당연히 하죠. 그 조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총리 인선, 뭐 비서실장이야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거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점에서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좀 더 푸시하시려고 그럴 테고 뭐 야당 대표로서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추천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이 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당에 만약 총리를 추천하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거국내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안 갔거든요. 거기까지 가기엔 좀 힘들다. 그러니까는 만약 예전에 보세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비준 처음으로 비준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그 장수항 총장 떨어뜨렸잖아요. 떨궜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떨구고 난 다음에 보수에서도 좀 좋아할 만한 사람인 매경의 대표 장대환이신데, 네. 장대환 대표 올렸는데 그것도 또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그리고 후보가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냥 제가 추천드린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유승민 얘기했더니 다들 그냥 콧방귀만 다 끼는데. 유승민 전 의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 보수 내에서도 배신자나 변절자가 아닌, 그렇지만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유승민이가 있는데 유승민은 도저히 안 되시겠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주호영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뭐 주호영도 저기 여기에 올렸었는데 네. 주호영은 그냥 무난한 거죠. 무난하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저기 세 번째 뭐 조금 더 약간 성향이 친윤 쪽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여기 비서실장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김기춘 실장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기춘만큼 국정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국정은 좀 이렇게 돌아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못마땅한 거는 무지 많지만 그것 때문에 뭐 스포일 시킨 것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비서실장이나 총리에 어느 정도의 대통령의 의중이 담길 수 있게끔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인선 얘기로 바로 좀 가보면 이미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거론됐던 이 후보들을 예컨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고요. 이미 카드는 지나갔고. 아니 뭐 제일 먼저 보이는 그 박영선 후보 안 들어오잖아요. 내정자도 물론 아니지만 지금 일본에 계신다 주말에 들어온다고 안 들어오시잖아요. 이제는 뭐 이제 그거는 벌써 카드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양정철 같은 카드는 더군다나 처음부터 뭐 같이 끼워놔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다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게 더 이상 푸시를 못하는 게 만약 박영선 전 장관이 내정자로 나오거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비선 라인 추천이라는 게 당장 올라올 거 아니에요.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비선 라인이라는 게 저기 대통령실에 홍보 라인들인데 홍보 라인들이 김건희 여사하고도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그게 나왔던 게 아니 조선일보 통해서 나오고 저기 YTN 통해서 나오고 아니 정말 화가 나는 게 그런 것도 저는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새벽에 그 언론 플레이 한 거는 좀 웃긴다. 이건 5시 반이었어요. 이건 그래서 누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다는 알았는데 그래도 언론 플레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떠보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공식 라인인 비서실장이 부인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거 아직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잘라야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기강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 못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게 국민들 앞에 다 있는 거고요. 이번에 박영선 전 장관은 뭐 스타일 엄청나게 구겼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서울시장 그 경선 단일화 경선 때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본색을 많이 봤는데 그때도 제가 토론하고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윤석열 전 총장이죠 당시로서는 그분하고의 친분을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정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통화하는 사이라고 그러던데. 통화하는 사이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런 친분이 있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멘탈의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오시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분은 협치를 한다고 해도 협치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의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대세하고의 접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역할을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이낙연 역할식으로 했죠. 제3당 나올 것이다. 이낙연 탈당할 것이다. 저기 이재명 대표 보고는 내놔라. 공천권을 내놓으면 이길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기 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 속상하다. 박영선 전 장관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에 이렇게 이런 과일들이 이렇게 계속 있었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와서 제가 요새 막 위로해드리고 있어요. 기회주의자는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정치에서는 기회주의자 없는 데는 없습니다. 박영선 장관 카드는 끝난 겁니까? 저는 끝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전에 총리 후보로 유승민, 주호영 얘기를 하셨는데 비서실장 후보로 추천해 줄 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상관없어요. 누가든지요? 장제원은 어때요? 장제원? 아니 저는 장제원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왜 원희룡이나 장제원이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자. 한 사람은 대권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은 내가 거기 가면 부산시장도 2년 뒤에 내가 왜 이 정권하고 같이 가면서 이 책임을 다 지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직 프로스펙트가 이렇게 많지 않은 전망이 좋지 않은 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걸어보겠다. 이런 분들, 이런 충동심을 가진 사람이 뭐 좋죠. 뭐 권영세 좋고요. 저는 김한길도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할 거고요. 김한길 전 의원이. 아니 저는 뭐냐면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라. 그 다음에 비판할 겁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비서실장은 이번 이관섭 비서실장이 하는 식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공직 기강을 잡아야 되는 게 비서실에서 절대로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해야죠. 누가 하든지 간에 어차피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사람을 쓸 거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고 나중에 했는데 뭐 잘못하면 그때 얘기를 하겠다. 그럼요. 그때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령 요번에 새로 신설하겠다고 하는 법률수석 100명을 데리고 하는 거기가 막 왕수석 노릇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비서실장은 역할을 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서실장은 굉장히 독특해서 비서실 안뿐만이 아니라 내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요. 정책에. 그러니까 좋은 비서실장을 갖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법률수석 얘기 나왔으니까 좀 질문 드려보면 그거 꾸린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뭐 방탄 비서실 만들겠다는 방탄 비서실요? 아니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가 방탄이기도 하고 공격이기도 할 텐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뭐 이게 뭐 이름 뭐 민의를 짓는 게 아니고요. 저 이른바 사정기관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친인척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이 얘기 안 하잖아요. 친인척 컨트롤 거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사정기관이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지. 근데 지금 법률수석 만드는 거는 몇 가지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거기 범정이라고 그랬던 거기를 일종의 법률 사무실처럼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김건희 방탄을 위한 100명을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죠. 윤석열 지키느라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야당 캐비넷 무슨 초대 캐비넷을 이루어서 여당 국회의원들 딱 잡으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야당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약간 뭐하러 그런 짓을 하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 같은 역할, 법률 공방의 친위대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당연히 그렇게 역할을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도 하겠죠.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스케줄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은근히 뭐 전략을 짜거나 이런 걸 할 텐데 그 도움이 되겠어요 정권에?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할 텐데 국민들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뭘 만들면 그 본질을 다 꿰뚫고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뭘 하면은 금방 알아서. 그렇죠. 저는 결국은 이제 오히려 불에 데일 거다 봅니다. 안 좋을 것이다. 그걸 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자 회담 얘기 다시 좀 해보면 최상병 특검은 의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아니요, 대통령이 못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만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야당 대표가 지금 야당
당이 다 지금 그걸 갖다 찬성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대통령 앞에 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하실 거라고 봅니다. 빠르다면 이번 5월 초에 그 본회의 때 네. 올라가고 통과된다면 대통령 이번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지지율을 20% 밑으로 떨어뜨리면 되겠네. 여러분, 지지율, 선거라는 게 네. 그렇게 무섭고요. 지지율은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 MBS하고 이제 갤럽에서 나왔던 20%대, 27% 하고 다음 날 23%가 나왔죠? 나오니까 아, 쇼크죠.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국정농단 나오고 탄핵 직전은 10% 국정농단 얘기 처음 나올 때 24%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뚝뚝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아우 트라우마가 굉장하죠. 이번 회담 회의도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지지율?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이럴 때 아마 비서실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더 이상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건 안 됩니다. 더구나 그 금요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4.19, 4월 19일 날 뭐 저거 하는데 그날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그날 한 게 뭡니까? 대통령 저기 전화 걸고 저녁에는 홍준표 만나고 그렇죠. 막 위기 상황이 된 거죠. 위기 상황이다. 네. 지지율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남은 가질 것 같은데 이번 주겠죠 아마도. 네. 조국 대표도 만나게 해달라.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는 게 그거는 이제 교섭단체가 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야 공동 이제 회담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별도로 만나는 거는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8 마이너스인데 네, 두 개 부족해요. 아니요. 다 합쳐봤자. 저는 그거는 예. 지금 뭐 그걸 낮춰주는 거 저는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예. 국회 운영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요. 한두 달 기다려 봐야 돼요. 네.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로 솔직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은 제가 표현하는 말 그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도 네. 마찬가지인데 파트너이자 라이벌이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하. 특히 협상을 하는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게 개인적이든 아니면 당이든 지금 뭐 저쪽 당에다 막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에. 네. 아니, 제가 4년 전에 열린민주당 당한 거 생각하면 조국 혁신당은 지금 잘 저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다 때가 옵니다. 뭐 너무 조바심 내실 건 없고요. 한동훈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오찬 중에 이제 오찬 제의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건강상 이유로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정중하게 거절해도 거절한 건 거절한 네, 거절한 건데 것이다. 저는 이거 제가 오늘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한동훈 뭐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긴 한데 네. 이른바 정치권으로 들어왔으면 서로 간에 지킬 예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도 네.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는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여당 대표였는데 사실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오늘 만나자고 그랬 오찬 하자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 만나자고 아무리 그랬다 그러지만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나와서 만나야 된다. 만났어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요. 저는 이게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 얘기 드립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생존하시는 거는 치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통령께. 대통령은 열심히 밟으려고 그러지만 밟는 모습을 안 하시면서 밟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치받더라도 치받지 않는 모습으로 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정치거든요. 하대 안 한 것처럼 보여야 된다.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온갖 예의는 다 차리고. 근데 이번에 하시는 거는 이런 거는 굉장히 용렬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골치 아프고 거기다가 제가 여기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 홍준표 위원장님, 홍준표 시장님은 저는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번처럼 그리고 지금 좋은 정치적인 기회를 찾으셔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른바 지금 뭐 한의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얘기하고. 아니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건 네. 정치적으로 기여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은 좀 안 쓰시면 좋겠어요. 배신자 네. 이런 말, 배신, 모으는 말 이거는요. 저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쓴 게 우리 정치를 굉장히 나쁜 거로 네.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배신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쪽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뭐냐면 일부러 쓰는 거는 이제는 압니다만 그거는 홍준표 시장님 그렇게 하시면 정치를 그렇게 흐트리시면 안 됩니다. 배신이라는 말로 정치에서는 이건 맞아요. 네. 이건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럴 때 배신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 왜 국민을 배신 안 한다고 그래? 그러면 뭐 홍준표는 배신하고 윤석열은 배신할 거야? 뭐 김진애는 배신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입에다 내지 않는 정치인의 구력이 필요합니다. 구력은 꽤 됐잖아요. 아니 홍준표는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것이다. 왜냐면 아시거든. 한동훈은 그렇게 얘기하면 한동훈의 성종이나 윤석열의 성종을 건드릴 건지 아니까 그러시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데 넘어가시면 안 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잘못 바로 잡는 게 배신 아닌 용기라고 본인 SNS에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럴 때도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면 되는 거지. 되는데, 앞으로 그냥 용기 있게 한다. 그래서 뭐 저기 할 때 그러니까 뭐 가령 너무 무슨 뭐 권위에 너무 뭐 굴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권력에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면 되지. 배신한 말은 뭐래 입에 내요. 두 사람이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한동훈 위원장이나 홍준표 시장 앞으로 뭔가 투쟁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으로 가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는 열심히 손뼉 치면서 보면 되죠. 근데요, 이거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뭐냐면 저는 지금으로선 다들 한동훈이 컴백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다시 또 동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정치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켜야 될 금도를 지킨 거. 그 중에 하나가 뭐 배신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다음에 변절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돼. 변절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자기가 원인을 이게 이유가 뭐다라고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믿고 아니 그러니까 이 당에서 저 당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저거를 여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이번에 박영선 이렇게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지금 들어보면 전당대회 때 아마 홍준표 시장이 혹시 당대표 도전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홍준표 시장은 딱 지금 한 가지가 대권에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저는 홍준표의 머릿속에 있는 거 되게 다 보이는데 이준석하고도 잘 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대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겠으니까 홍준표 시장은 뭐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어차피 저기에 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1, 2년 안에 지금 정치권에 이게 무슨 뭐 이름이 하야가 될지 탄핵이 될지 개헌이 될지 엄청난 이제 이 폭풍과 지진과 급변하는 사태가 생길 때 이럴 때는 약간은 대선 후보는 약간 떨어져 있어도 좋아요. 야당 대표하고는 다르니까. 여당의 후보들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령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별 말씀도 별로 없어요. 비겁한 거지. 그렇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전당대 나옵니까? 몰라요. 이것도 모른다. 지금 양쪽이야. 50대 50. 이야, 이거는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나오더라도 생명은 부지해야 되겠고. 뭐 여기 하니까 지금. 근데 저는 뭐 못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면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는 그런 후폭풍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후폭풍을
아니 왜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목을 막아야 될 텐데 나서서 막으면 아니면 같이 손들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못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리라 싶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요거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그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심사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요. 2월 달에도 했었고 또 이번에 4월 달도 하는데 아니 뭐 이제 70% 넘었으니까 원래 7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심사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수 있고 2월 달에도 심사 리스트에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통령의 가족은 특히 이렇게 이런 사람은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럼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는 게 맞죠. 어차피 한 2달 더 있으면 끝나는 건데. 글쎄 말이죠. 석 달 정도 있으면 안 가보 가보셨나요? 저희 매일 구치소는 매일 가긴 하는데. 아니야 구치소 들어가야지.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고. 마음은 그렇지만 이게 참 근데 상황이. 저 같으면 왜냐하면 이게요 공인이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하여튼 그럴 때는 하여튼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이쪽 저기에 패밀리의 속성이 공인이 갖춰야 될 이 기본 소양에 대해서 약간 의문표를 찍게 할 때가 좀 많네요. 네. 그런 거로 봅니다. 말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이번 주에 일정이 있긴 하던데요. 아니 뭐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 같던데. 기다린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아유 참 정말 왜냐하면 하여튼 선거 때까지는 용케 잘 참으셨는데 이제부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거든요. 최근에 그 이른바 그 최재형 검사, 최재형 목사, 그 뇌물 명품법 뇌물에 대해서 이걸 갖다 김건희 스토킹으로 해가지고 경찰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입건되고 이러면은 아니 이건 뭐 눈에 거기다 곧 김건희 특검법에 이게 주가 조작에 관련된 거든 뇌물법에 관련된 거든 양평고속도로에 관련된 거든 이게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이번에 이런 거 할 때 이번에 비서실장이 제대로 들어가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뭐 2년 전부터 했는데 이 부속실 만들고 대통령을 비서 여사를 대통령실에서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나 정무에 자꾸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일부 보수 언론은 관저에서도 빼내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이번에도 왜 관저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같이 인사 얘기를 하고 그런다니까 하지만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없애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그나마 조금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게 될 텐데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이제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하는 새로 게 하면서 단단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애 전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